아줌마,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야. 진사라 회장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 자객들 속에서 오직 이 남루한 청년만이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시간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걸까요? 굵은 빗줄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울 외곽 버려진 자동차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거대한 폐차장. 이곳의 밤은 유독 춥고 또 비릿했습니다. 녹슨 철 냄새와 섞인 빗물 비린내 사이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흙탕 위를 구르듯 달리는 여자. 대한민국 재계 서열 20위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제2그룹의 진사라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모습에서 회장님의 우아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을 호가하던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는 굽이 부러져 나갔고 빗물에 젖은 최고급 정장은 흙투성이 걸레 조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녀가 비틀거리며 폐차된 트럭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믿었던 비서실장의 배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그리고 사고 현장을 확인하러 온 정체불명의 사내들까지. 그날 밤 그들은 진사라를 확실히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이 근처야. 핏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졌어. 샅샅이 뒤져. 어둠 속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리, 끼익하는 소음이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찔렀습니다. 진 회장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공포와 추위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저벅, 저벅.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 둘, 셋. 놈들은 5명이나 되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승리자로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고작 이런 고철 무덤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폐차된 트럭 밑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크고 거친 손이 진 회장의 발목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그녀를 트럭 하부의 좁은 틈새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려 하자 그 투박한 손이 거칠게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쉿! 아줌마 명줄 끊기기 싫으면 숨소리도 내지 마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동자.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헬멧에 눌려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짐승처럼 날카로운 눈빛. 그는 바로 이 폐차장에서 먹고 자며 일하는 청년 강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은 진 회장을 자신의 거처인 컨테이너 박스와 폐타이어 더미 사이 아주 좁은 틈새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움직이면 죽어. 짧고 낮은 경고. 도진이 몸을 일으키자마자 손전등 불빛이 그들이 숨어있던 곳을 비췄습니다. 누구냐? 깡패들의 고함에 도진은 귀찮다는 듯 귀를 후비며 컨테이너 문을 발로 뻥 찼습니다. 손에는 먹다 망 컵라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씨, 어떤 놈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시끄럽게 굴어.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도진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습니다. 깡패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와 도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도진의 얼굴 가까이 흉터투성이인 사내의 얼굴이 들이밀어졌습니다. 여기 웬 귀티나는 아줌마 하나 들어왔지? 숨겨주고 뒤지기 싫으면 바른 대로 불어라. 일촉즉발의 상황. 틈새에 숨어 숨죽이고 있던 진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 청년이 자기를 넘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아, 귀티는 무슨. 도진이 피식 웃으며 사내의 신발 위에 걸쭉하게 침을 뱉었습니다. 술 처먹고 뻗은 우리 엄마라면 저기 자빠져 있는데? 빚쟁이들이슈? 돈 받을 거면 깨워서 데려가든가. 나도 고려장 지내려다 참은 거니까. 도진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폐타이어 더미 위에 넝마 같은 이불을 뒤집어 쓴 형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고철 덩어리에 이불만 덮어둔 것뿐이었는데 빗줄기가 워낙 거세고 어두워서 마치 사람이 웅크리고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깡패들이 당황하며 멈칫했습니다. 도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180도 돌변하더니 틈새에 숨어있는 진 회장 쪽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술 좀 작작 처먹고 다니라고 했지. 왜 자꾸 엄한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다녀?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긋지긋한 가난과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를 둔 아들의 한서린 분노가 리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저씨들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요. 치매 기운도 있고 알코올 중독이라.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효도 좀 하게 비켜주시죠? 조금 전까지 살기를 띠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어느새 세상 억울하고 불쌍한 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능청스러운 연기에 깡패 두목은 멱살 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뭐야, 이 미친 할망구 아들이었어? 분위기 다 깨네, 젠장. 야, 딴 데로 가보자. 저쪽 공장 뒤편으로 튄 거 아니야?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자 깡패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도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폐차장. 도진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 회장이 숨어있는 틈새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에 젖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오쇼, 아줌마. 갔으니까. 진 회장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기어 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샤넬 재킷을 털어내며 그녀는 꼿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재벌 회장의 자존심은 굽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맙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어. 내 비서가 올 때까지 전화기 좀 빌리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도진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상황 파악 안 되나 보네. 당신 지금 죽다 살아난 거야. 전화하면 위치 추적당해서 바로 황천길이라고요. 도진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수건을 집어진 회장에게 툭 던졌습니다. 일단 저거로 피나 닦아요. 피 냄새 역겨우니까. 진 회장은 불쾌했지만 이마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건넨 꼬질꼬질한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아래서 도진은 젖은 작업복 상의를 훌렁 벗어던졌습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에 드러난 오른쪽 어깨부터 등 뒤로 이어지는 붉고 흉측한 거대한 화상 흉터. 마치 불꽃이 피부를 집어삼킨 듯한 선명한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23년 전 제2그룹 본사 대형 화재 사건. 당시 3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뛰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 정신을 잃기 직전 불타는 기둥에 깔린 아이의 어깨에서 피어오르던 매캐한 연기와 비명소리. 그것은 진 회장이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만드는 지옥 같은 악몽이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가슴에 묻어야 했던 내 아들. 너, 그, 상처. 진 회장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도진은 대수롭지 않게 마른 티셔츠를 꿰입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이거요? 고아원에 버려질 때부터 있었대요. 뭐 훈장 같은 거죠. 덕분에 웬만한 불구덩이는 안 무섭거든요. 그는 무심하게 젖은 머리를 털며 진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깊고 쌍꺼풀 없는 눈매. 죽은 남편이 웃을 때 지어 보이던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그 눈매가 청년의 얼굴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쿵! 진 회장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으로 살아왔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흙탕물 묻은 손을 덜덜 떨며 뻗어 20년 넘게 꿈에서만 그리던 아들의 억센 팔을 잡았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내 새끼. 영문을 모르는 도진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왜 이래요? 이거 나요. 아까 깡패들한테 엄마라고 한 건 연기였다니까? 진짜 치매야 뭐야? 우르르 쾅.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폐차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버려진 고철들의 무덤, 세상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곳에서 여왕은 잃어버린 자신의 왕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를 하기엔 그날 밤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쇠파이프를 끄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끔찍하고 집요했습니다. 기익, 깃. 빗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그 소음이 컨테이너 벽을 타고 진동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잃은 불효자 연기를 하던 능청스러운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이 먹잇감을 포착했을 때처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젠장, 눈치 한번 빠르네. 그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진 회장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진 회장은 멍하니 도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본 그 화상 자국. 23년 전 화마가 삼켜버린 내 아들의 등. 그 끔찍한 고통의 증거가 눈앞의 청년에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가, 너 지금 감성팔이 할 시간 없어요. 죽고 싶어 환장했어? 도진은 그녀의 말을 뚝 자르며 컨테이너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기름 묻은 작업복과 공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숨소리도 내지 말고. 도진이 그녀를 캐비닛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 회장은 버텼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맨 아들을 저 흉악한 무리 앞에 홀로 두고 숨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 돼. 같이 가자. 내 비서에게 연락하면 당신 비서가 당신 죽이려고 보낸 놈들이라니까. 말기 진짜 못 알아듣네. 도진은 답답하다는 듯 소리치며 억지로 그녀를 캐비닛 안으로 구겨 넣다시피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퀴퀴한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진 회장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역겨운 악취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남은 내 아들의 채취였습니다. 나올 생각 마요. 내가 문 열어줄 때까진. 탕, 철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진 회장은 캐비닛의 틈새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곧이어 컨테이너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비바람과 함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우리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우두머리의 고함이 좁은 컨테이너를 울렸습니다. 5명의 사내들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외 없이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지는 태연하게 책상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스패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의 영업장에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건 어디서 배운 예절이냐? 가정교육을 판타지로 받았나? 이 자식이 주둥이만 살아서 그 여자 어디 숨겼어? 아, 우리 엄마 고려장 지내러 갔다니까? 못 믿겠으면 직접 찾아보든가. 대신 뒤지다 걸리면 손모가지 하나씩 내놓고. 도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두머리의 눈짓을 받은 부하 하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진은 고개만 살짝 까딱해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스패너로 사내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지는 좁은 컨테이너 안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휘두르는 강목을 책상 의자로 막아내고 좁은 통로를 이용해 놈들의 동선을 엉키게 만들었습니다. 캐비닛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 회장의 입이 틀어막혔습니다. 도진의 움직임은 싸움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지 않고 이마로 받아버리는 깡다구,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무자비한 공격. 그것은 배운 무술이 아니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익힌 야생의 기술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비단 이불 덮고 잘 때 내 아들은 주먹을 피하며 살았구나. 진 회장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기습한 놈의 강목이 도진의 등, 바로 그 화상 자국이 있는 곳을 강타했습니다. 흑! 도진이 외마디 신음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놈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넘어진 도진을 에워싸고 무자비한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죽여버려. 퍽, 퍽.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 회장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만둬. 내 아들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마지막 당부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올 생각 마요. 자신이 나가면 도진의 희생은 물거품이 되고 둘 다 죽음을 맞이할 게 뻔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도진이 바닥에 뱉은 침에는 붉은 선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 아프네 씨발. 도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사람을 상대하는 눈이었다면 지금은 짐승을 도축하려는 백정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니들 이제 집에 갈 생각 마라. 푸악. 도진이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놈들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하얀 분말이 좁은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콜록. 뭐야, 앞이 안 보여. 당황한 사내들이 허공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사이 하얀 연기 속에서 도진이라는 그림자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컨테이너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바닥에는 5명의 사내들이 거품을 물거나 신음하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얀 분말이 가라앉자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도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입가가 터져 피가 흘러내렸고 왼쪽 눈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다가온 도진이 캐비닛의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기익. 철문이 열리자 공포와 슬픔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진 회장이 튀어나와 도진을 붙잡았습니다. 다쳤잖아. 피가 너무 많이 나. 진 회장의 하얀 손이 도진의 피 묻은 뺨을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만지지 마요. 더러워. 차가운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럽다니. 내가 왜 더러워. 생명의 은인한테. 당신 같은 부자들은 피 냄새 싫어하잖아. 옷 버려요. 도진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바닥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옷을 입는 순간 다시 한번 등 뒤의 흉터가 진 회장의 시야를 스쳤습니다. 그 붉고 우글쭈글한 상처가 마치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요. 이놈들 깨기 전에. 도진이 앞장서서 걸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진 회장은 재빨리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도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무겁게. 잔말 말고 기대. 아들 같아서 그래. 아들이라는 단어에 도진의 눈동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무슨. 우리 엄마는 나 버리고 도망간 지가 언젠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 했습니다. 진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며 그녀는 묵묵히 도진의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폐차장 구석, 천막으로 덮어둔 낡은 오토바이로 향했습니다. 꽉 잡아요. 놓치면 바로 황천길이니까. 도진이 시동을 걸자 낡은 오토바이가 기침하듯 털털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진 회장은 도진의 등 뒤에 탔습니다. 넓지만 상처로 얼룩진 등.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도진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옷 너머로 전해지는 아들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푸릉. 오토바이가 빗물을 튀기며 어둠 속으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 온기를 느끼며 진 회장은 빗물에 섞여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내 아들의 자리를 뺏으려 한 놈들,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차장의 진흙탕 속에서 여왕의 복수심이 도끼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꽉 잡아요. 혀 깨물기 싫으면. 도진의 고함과 동시에 낡은 오토바이가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부앙.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빗물 고인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진 회장은 반사적으로 도진의 허리춤을 움켜쥐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너머로 단단하게 긴장한 그의 복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찰나였습니다. 100m 너머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뱀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젠장, 끈질긴 새끼들. 도진이 거칠게 욕을 뱉었습니다. 폐차장을 빠져나온 그들을 쫓아오는 건 깡패들의 승합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칠흑같이 검은 세단 2대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운전 기술, 망설임 없는 추격. 진 회장의 목숨을 노리는 진짜 사냥개들이었습니다. 기익. 검은 세단 한 대가 옆으로 바짝 붙더니 오토바이를 도로 난간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면 즉사할 수도 있는 속도였습니다. 진 회장은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줌마, 눈 똑바로 떠요. 살고 싶으면 내 등 딱 붙이고 중심 잡으라고요. 도진은 핸들을 꺾는 대신 오히려 스로틀을 더 감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맹수처럼 튀어나가며 세단과 난간 사이의 좁은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친놈, 죽으려고 작정했어? 옆 차창 너머로 당황한 운전자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도진은 씩 웃으며 헬멧 쓴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으며 세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퍽! 사이드 미러가 박살나며 덜렁거렸고 당황한 세단이 휘청거리다 뒤따라오던 승합차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지. 여긴 내 구역이야. 도진은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대로변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재개발 구역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골목. 바닥에는 깨진 보도블록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마치 제 집 안방을 누비듯 골목을 질주했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빨래 건조대를 피해 요리조리 방향을 틀었습니다. 뒤따르던 세단들은 좁은 골목 입구에 끼이거나 장애물에 부딪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놓쳤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이. 뒤쪽에서 분통 터지는 고함이 들려왔지만 빗소리에 묻혀 금세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더 달린 오토바이가 멈춰선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언덕 꼭대기 달동네였습니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이곳은 화려한 서울의 그림자 같은 곳이었습니다. 내려요. 다 왔으니까. 도진이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낡고 허름한 옥탑방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은 다 벗겨졌고 창문에는 뽁뽁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진사라 회장이 평생 발을 디뎌본 적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누추하지만 어쩌겠어요. 호텔 갈 돈은 없으니까. 도진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진 회장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작업복 등판에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깡패들에게 맞은 상처가 터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 피가 시끄러워요. 안 죽으니까 빨리 들어오기나 해요. 끽 낡은 철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보일러를 켜지 않은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진은 들어오자마자 구석에 있는 낡은 매트리스 위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윗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몸은 처참했습니다. 등 뒤에 거대한 화상 흉터 위로 깡패들의 강목에 맞아 생긴 시퍼런 멍과 터진 상처들이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상처들, 저 고통들, 내가 비단 이불을 덮고 최고급 요리를 먹으며 슬퍼하고 있을 때 내 아들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피 흘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구급상자, 약 어디 있니? 진 회장은 허둥지둥 방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은 컵라면 용기와 낡은 옷가지들 뿐이었습니다. 냉장고 위에 소주랑 된장 있어요. 뭐, 약살 돈 아까워서 그냥 그거 바르면 나아요. 도진이 덤덤하게 말하며 소주병을 따서 상처 부위에 콸콸 부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도진이 낮은 신음을 흘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진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도진의 손에서 소주병을 빼앗고 자신의 명품 스카프를 풀어 그의 상처를 눌렀습니다. 이 미련한 녀석아, 병원을 가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녀의 호통에 도진이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까부터 자꾸 엄마 행세하는데 재수 없으니까 하지 마요. 뭐, 엄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도진의 말은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이 진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조심스러운 물음에 도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있었겠죠. 태어날 땐. 근데 불나서 다 죽었대요. 나만 재수없게 살아서 고아원에 버려졌고 버려진 게 아니야. 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쫓기는 신세였고 밖에는 자신과 이 아이의 목숨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지금 내가 내 엄마다라고 밝히는 건 이 아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도진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허기가 밀려온 것입니다. 민망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진짜 분위기 안 사네. 도진이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일어났습니다. 밥이나 먹읍시다. 죽더라도 배는 채우고 죽어야지. 그는 구석에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쪼개 넣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낯설었습니다. 진 회장은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칠다 까진 벽지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아원 단체 사진인 듯 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표정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꼬마 아이. 웃음기 하나 없는 그 아이의 눈망울이 지금의 도진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솟구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라면 냄새가 좁은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양은 냄비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도진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드세요. 재벌 사모님 입맛엔 안 맞겠지만 독은 안 탔으니까. 진 회장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생 최고급 호텔 셰프의 요리만 먹어왔던 그녀에게 퉁퉁 부른 라면은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면발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맵고 짰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투박한 음식에서 묘하게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그녀가 국물을 들이키며 말하자 도진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말도 잘하시네. 딱 봐도 억지로 먹는구만. 그때였습니다. 지직, 지직. 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제2그룹 진사라 회장이 탑승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경찰은 진 회장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도진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는 TV 화면 속 강물에 처박힌 고급 세단과 자신의 앞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줌마, 아니 당신. 도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당신 진짜 정체가 뭐야? 뉴스에선 죽었다는데 왜 여기 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양철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고 고요한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뉴스란다. 뭐?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너뿐이구나. 진 회장의 간절한 눈빛에 도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낡은 옥탑방,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두 사람. 하지만 운명은 가장 비참한 밤에 가장 질긴 인연의 끈을 다시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브라운관 속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끊기고 좁은 옥탑방에는 다시금 빗소리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낡은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불규칙하게 얽혀들었습니다. 도진은 먹던 젓가락을 탁 하고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진 회장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배고픈 아줌마를 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 그 정점에 서 있는 괴물을 보는 듯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2그룹 진사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요? 도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선 죽었다던데, 시체도 못 찾을 만큼 박살이 났다던 차가 내 오토바이 뒤에 실려왔네. 진 회장은 라면, 국물이 묻은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진사라다. 믿기 힘들겠지만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 맞아. 그녀의 시인에 도진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듯 거칠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로또인 줄 알았더니 폭탄이었네. 대한민국 최고 부자 회장님이 내 옥탑방에 숨어 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금 좀 꽤나 나오겠는데? 도진이 비꼬는 투로 말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나를 죽이려는 놈들이 먼저 들이닥칠 게다. 그놈들은 경찰보다 빠르고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놈들이니까. 도진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아까 폐차장에서 겪었던 놈들의 살기는 진짜였습니다.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라 훈련된 사냥개들. 그들이 노리는 먹잇감을 자신이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진 회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협상 테이블에서 살아온 승부사의 기질이 발동했습니다. 거래를 하자, 청년. 그녀의 눈빛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 나를 여기서 안전하게 숨겨다오.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게 도와줘.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진의 허름한 방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창문, 그리고 한쪽 벽면에 붙어있는 붉은색 딱지들. 압류, 독촉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고지서들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마. 빚 따위는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주지. 집이든 차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게 해주겠어. 10억? 100억? 액수는 내가 부르는 대로 주마. 그녀로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잃어버린 혈육인 아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도진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도진이 마시던 물컵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진 회장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도진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탐욕이 아니라 지독한 혐오감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이 제일 역겨워. 사람 목숨도 자존심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 그 잘난 돈으로 밖에서 당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켠 놈들이나 매수하지 그래. 왜 하필 이런 시궁창 같은 내 방에 와서 지랄이야. 도진은 고아원에서 자라며 그리고 사회에 나와 밑바닥을 구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 있는 자들의 변덕이 가난한 자들의 인생을 얼마나 쉽게 짓밟는지. 그에게 진 회장의 제안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당신 구해준 거 돈 때문 아니야. 그냥. 도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당신이 우리 엄마랑 닮아서였어. 젠장. 진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닮아서.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려던 건 아니었어.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도진의 어깨에 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요. 더러운 손 타기 싫으니까. 냉랭한 거절. 진 회장은 갈 곳 잃은 손을 허공에 둔 채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도진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얇은 이불 하나를 그녀에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대충 덮고 자요. 난 밖에서 망볼 테니까. 밖은 춥다. 비도 오는데. 당신이랑 한 방에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신경 꺼요. 도진은 낡은 점퍼를 걸치고 옥상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방 안. 진 회장은 도진이 던져준 얇고 냄새나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이불에서 아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고된 노동과 가난 그리고 외로움이 배어있는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은 압류 딱지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채무 불이행. 이 딱지 하나가 그녀의 아들을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룹 계열사들이 매일같이 벌어들이는 수천억 원의 돈. 그 돈의 티끌만큼도 가지지 못해 내 아들은 이 차가운 옥탑방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태양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 회장은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23년 전 화려한 저택에서 비단 옷을 입히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게라고 약속했던 엄마는 지금 곰팡이 핀 방구석에서 죄인이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한편 옥상 난간에 기대선 도진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빗물에 젖어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시발. 왜 하필 엄마를 닮아서. 그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의 얼굴. 하지만 화마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았던 그 따뜻했던 온기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폐차장에서 저 아줌마를 안고 달릴 때 등 뒤에서 느껴지던 그 온기가 젠장맞게도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도진은 옥탑방의 작은 창문을 돌아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재벌 회장이든 쫓기는 신세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빌어먹을 운명이 시키는 일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진의 예민한 청각이 빗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음을 잡아냈습니다. 기, 툭. 낡은 철제 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셋, 아니 넷. 도진의 눈빛이
다시금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폐차장에서 따돌렸던 놈들이 기어코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끈질긴 새끼들. 지옥 끝까지 쫓아오네. 도지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이 슬어 무딘 칼날이었지만 지금 그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옥상 난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그림자들이 옥탑방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진 회장을 제거하러 온 전문 킬러들이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목격자가 있으면 같이 묻어버리고. 나직한 명령이 떨어지자 선두에 선 남자가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방 안에는 자신의 진짜 정체도 모른 채 울고 있을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사신들이 서 있습니다. 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빗물이 입가로 흘러내려 짠맛을 냈습니다. 돈 따윈 필요 없어. 하지만 그는 빗속을 뚫고 튀어나갈 준비를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구역에서 사람 죽는 꼴은 절대 못 봐. 야수가 다시 한번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냐? 킬러가 문고리를 돌리려는 찰나 어둠 속에 숨어있던 도진이 튀어나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화분이 선두에 선 남자의 머리 위로 장렬했습니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고꾸라졌습니다. 이 새끼가. 뒤에 있던 두 명의 킬러가 반사적으로 품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총을 꺼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지는 그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지는 남자를 방패 삼아 밀어붙이며 두 번째 남자의 명치를 들이받았습니다. 좁은 옥상 계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흙탕을 뒹구는 개싸움. 도지는 배운 적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귀를 물어뜯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에 잡히는 벽돌을 내리찍었습니다. 크악! 이거 안 나? 하지만 상대는 프로였습니다. 혼란을 수습한 킬러 하나가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칼날이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쉭!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도진의 복부를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날카로운 칼끝이 그의 옆구리를 길게 긋고 지나갔습니다. 흑! 타는 듯한 고통이 옆구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방 안에 있는 저 여자가 죽습니다. 엄마를 닮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여자가 죽습니다. 죽어라, 쥐새끼 같은 놈이. 킬러가 다시 한번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도지는 이를 악물고 킬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로 킬러의 콧뼈를 박살냈습니다. 빠각,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 킬러가 얼굴을 감싸 쥐며 뒤로 넘어갔고 좁은 계단 난간이 부서지며 두 명의 킬러가 엉켜 아래층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헉! 헉! 도지는 난간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구리에서 뜨거운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와 빗물과 섞였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옥탑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란을 듣고 진 회장이 뛰쳐나온 것입니다. 도진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빗속에 서 있는 도진이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핏물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가라고 했잖아. 도진이 비틀거리며 한 걸음 내디디려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진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쓰러지는 도진을 받아 안았습니다.
묵직한 아들의 무게가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봐. 문, 잠가요. 놈들, 다시 올라올 거야. 도진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문을 가리켰습니다. 진 회장은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도진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서둘러 문을 잠그고 장롱을 밀어 문을 막았습니다. 방 안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도진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깊었고 옷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 회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블라우스 자락을 거칠게 찢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지혈부터 해야 해. 그녀가 찢어낸 천으로 도진의 상처 부위를 압박했습니다. 도진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 반동으로 도진의 셔츠 단추가 투두둑 뜯겨 나갔습니다. 셔츠가 벌어지면서 도진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줄 하나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철그렁. 작은 금속 물체가 바닥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진 회장은 지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진의 가슴팍 위에서 흔들리는 그 물체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펜던트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타 반질반질해졌지만 그 모양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태양선 모양의 백금 장식, 그리고 그 중앙에 박힌 붉은 루비 하나. 뒷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제이온이 그루프이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문 제작 펜던트. 23년 전 갓 태어난 아들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건강하게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렴. 그렇게 속삭이며 입 맞췄던 그 목걸이가 지금 눈앞의 청년, 피 흘리는 야수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진 회장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등 뒤의 화상 흉터가 심증이었다면 이 목걸이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 거친 손으로 이 비참한 옥탑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고 있는 이 아이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맨 내 아들 강태양이다. 진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도진의 피 묻은 가슴 위로 떨어졌습니다. 태양아, 내 아가. 그녀는 도진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빗물과 피 그리고 땀으로 뒤범벅된 얼굴. 자세히 보니 이마에 선 콧날의 각도, 잠든 듯 감겨있는 눈의 속눈썹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그리고 떠난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도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울고 있는 진 회장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왜 울어요? 재수없게. 아프지. 많이 아프지. 아줌마, 진짜 이상하네. 왜 자꾸 우리 엄마처럼 굴어요? 도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진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이 진 회장의 뺨에 닿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 버릴 때 이렇게 울었나? 도진의 헛소리 같은 중얼거림에 진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꽉 잡고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안 버렸어. 엄마는 너 버린 적 없어. 거짓말. 아니야, 진심이야. 이 목걸이 엄마가 준 거잖아. 진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쥐었습니다.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걸 아줌마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줬으니까.
내가 태어나던 날 내가 내 목에 걸어줬으니까. 진 회장의 고백에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란, 부정, 그리고 일말의 기대가 뒤섞인 눈빛.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를 나누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쿵, 쿵. 아래층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굴러떨어졌던 킬러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원군을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숫자의 발소리였습니다. 여기다. 옥탑방으로 튀었어. 죽여버려. 살기 어린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도진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도망. 가요. 당신이라도 살아. 아니. 진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 찢어진 블라우스를 동여매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이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여제의 카리스마가 그녀의 얼굴에 서렸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에 놓인 도진의 낡은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너를 지킨다. 그녀가 도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니? 우리 아들. 아들이라는 말에 도진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식, 쓴웃음을 지으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이라니. 족보 한번 꼬이네. 근데 듣기 싫진 않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의지한 채 창문을 열었습니다. 옥상 뒤편 옆 건물과 이어진 좁은 난간이 보였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가자. 지옥 끝까지라도 살아서 가보자. 진 회장의 비장한 목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옥탑방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고철 무덤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핏줄의 확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모자의 복수극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네온사인이 위태롭게 깜빡이는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곰팡이 핀 벽지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빗물과 땀 그리고 피로 뒤범벅된 서로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의점에서 사온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도진의 옆구리에 난 흉측한 칼자국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따가울 거야. 조금만 참으렴. 그녀가 약을 바르자 도진의 근육이 움찔하며 수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참는 거니? 아프면 소리를 질러야지. 진 회장의 물음에 도진은 피식 웃으며 거칠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누가 알아주나요? 고아원에선 울면 더 맞았어요. 조용히 해야 빨리 끝나니까. 담담한 그 한마디가 진 회장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녀는 붕대를 감아주던 손을 멈추고 도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로 태어나 왕자처럼 자랐어야 할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죄인이야. 내가 너를 지옥에 두고 혼자 천국에서 살았구나. 진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색하게 다른 한 손을 들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만 울어요. 늙어. 도진아. 그리고 엄마라면서요. 엄마가 울면 자식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어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서툰 위로를 진 회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얼굴, 남편의 눈매와 자신의 입술을 닮은 완벽한 내 아들. 그때 모텔 방 한 구석에 켜두었던 TV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뉴스 특보입니다. 제2그룹 이사회는 진사라 회장의 실종 및 사망 추정에 따라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회장으로는 진 회장의 양아들인 강민재 부사장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화면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재, 진 회장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입양했던,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등 뒤에 칼을 꽂은 배신자. 저놈이야. 진 회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사고를 위장하고 너와 나를 죽이려 킬러를 보낸 놈. 내 자리를 뺏기 위해 평생을 연기해온 놈. 도진의 시선이 TV 화면 속 강민재에게 꽂혔습니다. 귀티나는 얼굴, 세련된 매너,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는 화려한 인생. 그것은 원래 도진이 누렸어야 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분노한 건 빼앗긴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새끼가 감히 우리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터져 붕대에 붉은 꽃이 피어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안 된다. 지금 나가면 죽어. 진 회장이 그를 말렸지만 도진은 젖은 작업복 재킷을 걸쳐 입으며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을 나가는 야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배달 가는 거지. 배달이라니? 주인 잃은 물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그리고 도진이 헬멧을 쓰며 진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헬멧 바이저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매가 서글프게 휘어졌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 올 테니까. 엄마. 도진의 입에서 처음 나온 그 단어가 진 회장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도진은 바람처럼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 뒤 서울 강남의 제2그룹 본사 지하주차장.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지만 퀵서비스 배달원 조끼를 입고 헬멧을 쓴 도진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곳을 드나들며 건물의 구조와 경비 사각지대를 쥐잡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며 배운 생존의 지도가 지금 가장 높은 곳을 향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도진은 VIP 전용 주차구역, 기둥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민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김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양어머니. 아니, 그 노인네 시신은 못 찾겠지만 장례는 성대하게 치를 겁니다. 네, 내일 주주총회만 끝나면 그룹은 제 겁니다. 민재가 자신의 최고급 세단 운전석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어둠 속에서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손쓸 새도 없이 오토바이는 민재의 코앞에서 급정거하며 앞바퀴를 들어 올렸습니다. 쾅! 오토바이 앞바퀴가 민재의 차 보닛을 사정없이 내리찍었습니다. 뭐야? 어떤 미친놈이야. 놀라 자빠진 민재가 바닥을 기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품에서 전기 충격기와 3단봉을 꺼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쓴 도진은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쇠파이프 하나를 꺼내 들고 미친 개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마. 다 대가리 깨버린다. 도진의 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의 살기. 밑바닥에서 다져진 처절한 싸움 실력에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민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녕, 형님. 도진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길함. 그리고 그 눈매. 진사라 회장을 쏙 빼닮은 저 서늘한 눈매. 너 누구야? 경비. 뭐해, 저 거지 같은 놈 안 끌어내고. 민재가 악을 썼지만 도진은 성큼성큼 다가가 민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거지가 아니라 이 자리 원래 주인이다. 이 도둑놈의 새끼야. 뭐, 우리 엄마 꽤 비싼 거 알지? 근데 넌 값을 잘못 치렀어. 목숨값은 목숨으로 갚아야지. 도진의 주먹이 민재의 복부에 꽂혔습니다. 소리와 함께 민재가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진 회장이 챙겨준 녹음기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내일 주주총회 때 틀면 재밌겠지? 궁금하면 따라오든가. 도진은 다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잡아. 저놈 잡아. 죽여버려. 민재가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발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차에 올라타 도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주차장 출구를 향해 스로틀을 당겼습니다. 야수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갔고 호랑이의 콧수염을 뽑아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놈들을 자신이 설계한 덫으로 유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한 서울의 밤거리. 낡은 오토바이 한 대와 그 뒤를 쫓는 검은 세단들의 추격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를 찌르는 매캐한 기름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손목과 발목을 파고드는 밧줄의 거친 감촉과 전신을 짓누르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도진이 신음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이곳은 폐허가 된 화학공장 창고였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빗줄기가 들이치고 있었지만 창고 안은 이미 뿌려진 휘발유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니?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도진이 고개를 돌리자 맞은편 기둥에 묶여있는 진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가는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 미안하다. 내가 잡히는 바람에 너까지. 상황은 짐작이 갔습니다. 도진이 민재를 유인해 사냥하는 동안 놈들의 별동대가 모텔을 급습해 진 회장을 납치했고 그녀를 미끼로 도진을 이곳으로 불러들여 제압한 것입니다. 야수는 제 발로 덫에 걸린 셈이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텅 빈 창고를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민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폐공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티끌 하나 없는 고급 슈트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모자 상봉이야. 민재가 비릿하게 웃으며 도진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 죽었다던 강태양이구나. 끈질기기도 하지. 23년 전 불 속에서 살아남더니 기어이 다시 불에 타 죽으러 오다니.
도진이 묶인 손을 비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주둥이 닥쳐. 여기서 나가면 내 놈 목부터 뜯어줄 테니까. 나가. 하하. 민재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넌 못 나가. 이 공장은 10분 뒤에 전소될 거야. 사인은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사. 너희 둘은 흔적도 없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거지. 23년 전 그날처럼. 민재는 주머니에서 지포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찰칵. 푸른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룹은 제가 잘 먹겠습니다. 민재가 바닥에 흥건한 휘발유 위로 라이터를 툭 던졌습니다. 화르륵.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뱀처럼 꿈틀거리던 불길은 순식간에 낡은 목재와 폐자재를 집어삼키며 거대한 화마로 변해갔습니다. 민재와 그의 부하들은 서둘러 창고 밖으로 빠져나갔고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콜록, 콜록.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창고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이 덮쳐왔습니다. 타닥, 타닥.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 무너져 내리는 철골 구조물의 굉음.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진의 동공이 풀리며 초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불길이 일그러지며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세 전 세상의 전부였던 집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의 기억. 살이 타는 냄새, 귓가를 찢는 비명소리, 자신을 덮치던 시뻘건 불기둥, 어린 도진의 등을 짓누르던 그 뜨겁고 끔찍한 고통. 도진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며 과호흡 증세가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25살의 건장한 청년 강도진이 아니었습니다. 불길 속에 갇혀 울부짖던 3살배기 아이 강태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뜨거워. 엄마. 뜨거워요. 살려줘. 도진은 밧줄을 풀 생각도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웅크렸습니다. 트라우마가 그의 영혼을 완벽하게 잠식해버렸습니다.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 회장의 가슴이 찢겨나갔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도진의 발치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타 죽게 됩니다. 도진아, 정신 차려. 진 회장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도진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비명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묶인 손목을 비틀어 억지로 빼내려 했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철철 흘렀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아. 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진 회장의 한쪽 손이 밧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밧줄을 풀고 불길을 뚫고 도진에게 기어갔습니다. 으악, 오지마. 불이야, 불. 도진이 발작하듯 몸부림쳤습니다. 진 회장은 그런 도진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자신의 이마를 그의 이마에 쿵 하고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눈빛으로 세상에서 가장 단호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태양, 나 봐. 엄마 봐. 엄마. 그 단어가 공포의 장막을 뚫고 도진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도진의 흔들리던 동공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화마가 아닌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은 불보다 뜨거웠고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옆에 있어. 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도진의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일어나, 태양아. 넌 야수잖아.
겨우 이따위 불꽃에 잡아먹힐 거야?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나가자. 그 순간 도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던 아이의 눈빛이 사라지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야수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등 뒤에 화상 자국이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불을 이겨낸 훈장이었습니다. 후, 도진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매캐한 연기가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그래, 겨우 이따위 불장난에 쫄았네. 도진의 전신 근육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으아! 기합 소리와 함께 도진이 온몸에 힘을 주자 사가있던 낡은 의자와 밧줄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박살났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일어났습니다. 쿠르릉, 천장의 철골 구조물이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위험해. 도진이 반사적으로 진 회장을 끌어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들이 있던 자리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출구 쪽은 이미 불길로 막혀 있었습니다. 나가는 문이 막혔어. 문이 없으면 만들면 돼. 도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지게차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꽉 잡아요. 도진은 진 회장을 지게차 운전석 옆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저 벽이야. 저기만 뚫으면 돼. 도진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지게차가 불길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낡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벽을 향해 성난 황소처럼 들이받았습니다. 쾅! 귀를 찢는 파열음. 벽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뚫렸고 지게차는 허공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와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쿵! 지게차가 진흙탕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도진과 진 회장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창고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뼈도 못 추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진 회장은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도진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 없니? 태양아. 도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였고 옷은 넝마가 되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빗물로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멀쩡해요. 뜨거운 맛 좀 봤더니 이제야 정신이 좀 드네. 도진은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강민재, 날 2번 죽이려고 했어? 도진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그놈 차례야.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진 회장도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비록 꼴은 거짓꼴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제왕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 주주총회. 거기가 놈의 무덤이 될 거다. 쏟아지는 폭우 속 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차장의 야수와 그룹의 여왕.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태어난 두 사람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음날 아침 제2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1000명에 달하는 주주들과 임원들이 숨죽인 채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검은 리본을 단 강민재 부사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진사라 회장님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비통한 상황이지만
그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민재가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자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효자이자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원할 젊은 리더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이사회는 진사라 회장의 사망을 공식화하고 저 강민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땅. 의사봉이 단상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천둥소리 같은 굉음과 함께 대강당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양쪽으로 활짝 젖혀졌습니다. 아니, 젖혀졌다기보다는 부서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문을 지키던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샌드백처럼 허공을 날아 객석 통로로 나뒹굴었습니다. 누구야? 무슨 일이야?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욱한 먼지 사이로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헐렁한 검은색 양복. 목에는 넥타이 대신 붕대를 감았고 얼굴 곳곳에는 그을음과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수천 명의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은 수많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매캐한 탄 냄새와 피 냄새가 강당의 향수 냄새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보안팀, 뭐 하는 거야? 저 미친놈 안 잡고. 단상 위에 민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곤봉을 들고 도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켜. 도진의 낮고 굵은 목소리. 달려들던 보안 요원이 곤봉을 휘두르자 도진은 피하지 않고 팔로 막아낸 뒤 반대 손으로 요원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요원이 나가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요원이 뒤에서 덮쳤지만 도진은 엎어치기로 그를 단상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춤이라기보다는 폭격이었습니다. 도진은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키던 4명의 요원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삐익. 마이크 하울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진은 엉망이 된 얼굴로 민재를 똑바로 노려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주가 안 왔는데 누구 맘대로 발인을 해? 예의반 말아먹었냐? 민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너 이 자식, 어떻게 살아? 지옥 입구까지 갔는데 염라대왕이 반품하더라. 억울한 게 너무 많아서. 도진은 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쇼는 여기서 끝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오셨거든요. 도진이 손을 뻗어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2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 머리카락은 불에 그을려 짧게 잘려나갔고 얼굴 반쪽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2그룹의 여제 진사라 회장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사준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싸구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명품을 걸쳤을 때보다 고귀해 보였습니다. 진 회장님? 살아계셨어. 말도 안 돼. 객석이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진 회장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진이 재빨리 내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들의 단단한 팔에 의지해 진 회장은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강민재 부사장. 진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늘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온 그 목소리에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살아 계셨군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민재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진 회장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냐? 내 아들을 죽이고 나까지 불태워 죽이려 한 페르나 주제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진 회장님은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저건 다 조작된. 민재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도진이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룹은 제가 잘 먹겠습니다. 사인은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사. 너희 둘은 흔적도 없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거지. 민재의 목소리가 강당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명백한 살인 교사의 증거. 민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살인마가 회장이 되려 했어? 궁지에 몰린 민재가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판사판이라는 듯 가까이 있는 진 회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다 죽어. 같이 죽자고. 하지만 그는 도진을 간과했습니다. 도진은 번개처럼 몸을 날려 민재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칼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진은 민재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쾅! 단상이 울렸습니다. 도진은 쓰러진 민재의 멱살을 다시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똑바로 봐.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찌질한 고아 새끼가 누군지. 도진은 거칠게 자신의 셔츠 단추를 뜯어냈습니다. 드러난 가슴팍. 그곳에는 낡은 펜던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온이 그룹의 문장이 새겨진 진 회장의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 그리고 도진은 셔츠를 벗어 던지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등. 화마가 핥히고 간 끔찍하고 거대한 흉터. 그것은 23년 전 제2그룹을 덮친 비극의 산증거이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황태자의 낙인이었습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임원 몇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상처는 설마 그때 실종된 태양 도련님? 도진은 다시 돌아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폐차장의 야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한 왕좌의 주인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진이 진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씩 웃었습니다. 진사라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 강태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진 회장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돌아온 아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진정한 후계자의 화려한 대관식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철컹. 차갑고 무거운 금소금이 대강당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강민재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제2그룹 회장이 될 사람이야. 이거 안 풀어? 민재가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경찰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단상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민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엉망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한 표정으로 도진이 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장, 꿈 깨라.
넌 이제부터 번호로 불릴 테니까. 도진이 민재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툭툭 쳐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간방 밥은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거기선 룸서비스 안 되거든. 형님, 너 이개 자식. 가만 안 둬. 내가 나가면 널. 민재의 악다구니는 굳게 닫히는 경찰차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도진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휘청거리는 그의 몸을 누군가 단단하게 부축했습니다. 진 회장이었습니다.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어, 내 아들. 진 회장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23년 만에 가장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쏟아지던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를 뒤로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띵! 50층 회장실.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한민국 성공의 정점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에게 이곳은 낯설고 불편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목을 조르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습니다. 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역시 난 이런 비싼 옷이랑은 안 맞아요. 진 회장은 구급 상자를 가져와 도진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도진의 손등을 소독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울 법도 한데 도진은 가만히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도진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진 회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왜 그러니? 태양아. 나 회장 같은 거 안 해요. 예상치 못한 말에 진 회장이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룹은 당연히 내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권리야. 민재가 망쳐놓은 것들 내가 바로잡아야지. 내가 널 최고의 경영자로 만들어주마. 진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저기 창밖 좀 봐요.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이죠? 난 저 높이가 싫어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난 평생을 바닥에서 기어다녔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거기서도 사람은 살더라고요. 서로 지지고 볶고 소주 한 잔에 털어내면서 난 그 냄새가 좋아요. 기름 냄새, 땀 냄새. 도진이 뒤를 돌아 진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영은 엄마가 해요. 아직 쌩쌩하잖아. 대신 나한테 줄 유산 미리 좀 땡겨줘요. 유산? 뭘 원하는데? 건물이라도 사줄까? 아니면 계열사 하나를 떼어주랴? 아니요. 우리 폐차장이요. 폐차장? 그거 싹 밀고 제대로 된 정비 공장 하나 지어줘요. 그리고 우리 폐차장 식구들, 갈 곳 없는 고아원 동생들. 걔네들 다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 밀리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내 꿈이에요. 진 회장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조원의 자산보다 함께 뒹굴던 동료들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아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누구를 닮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이 잊고 살았던 사람 냄새였습니다. 진 회장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하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대신 약속 하나만 해. 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랑 밥 먹어주기. 컵라면 말고 따뜻한 집밥으로. 도진이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진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비싼 거로 해줘요. 갈비찜 같은 거. 그래,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줄게. 모자는 서로를 안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태양선이 다시 뜬 것입니다. 1년 후 서울 외곽 예전에 음산했던 폐차장 자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JMOTORS 종합정비센터라는 거대한 간판이 걸린 최신식 건물. 널찍한 작업장에서는 수십 명의 정비공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 3번 리프트. 오일 샌다. 똑바로 안 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도진이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센터장 강태양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지만 얼굴에 묻은 검댕과 손에 굳은 살은 여전했습니다. 부항. 고급 세단 한 대가 정비소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익숙하다는 듯 장갑을 벗으며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우아한 선글라스를 낀 진사라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큼직한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쿠 회장님, 여긴 기름 튀어서 비싼 옷 버린다니까 또 오셨네. 도진이 투덜거렸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 일터에 내가 오겠다는데 누가 말려? 오늘 메뉴는 내가 노래를 부르던 갈비찜이다. 진짜? 아싸. 얘들아, 회장님이 고기 쏘신다. 다들 모여. 도진의 외침에 작업하던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예전에 도진을 괴롭히던 폐차장 사장도 갈 곳 없어 헤매던 가출 청소년들도 모두 번듯한 유니폼을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밥을 먹는 도진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재벌가의 황태자 자리를 박차고 나와 스스로 기름밥을 먹으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아들. 그 모습이 그 어떤 명품 수트를 입은 모습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맛있니? 끝내줘요. 엄마 요리 실력 많이 늘었네. 도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진 회장은 냅킨으로 도진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좀 먹어. 채알라. 따스한 햇살이 정비소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폐차장의 가장 밑바닥 버려진 고철들 사이에서 피어난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지켜주는 여왕이,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도진은 밥을 한 숟가락 가득 퍼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 온 뒤 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았습니다. 마치 그의 앞날처럼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